세계사 수능 특강 7강 개념 5. 이렇게 선생님이 쭉 가로로 길게 이렇게 그려준 거는 이렇게 해야 연대적인 흐름이 조금 더 잘 들어오게 되거든요, 머릿속에. 특히 로마 공화정계 이런 사건 순서들 사이시기 문제로 해서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순서와 흐름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었으면 좋겠고요. 이 재정 부분 역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혹시 사이시기 문제로 나오게 되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재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토니어스를 물리친 옥타비아누스가 거의 황제가 됩니다. 거의 황제라는 것은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죠. 제1시민, 나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원로는 이런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안정을 갖고 온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어지는 로마 황제한테는 모두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옥타비아 누스 이후로 이제 로마의 평화가 오게 되는데요. 무려 5명에 걸친 현제가 이어서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현제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게 되고요.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현제 시대는 코모두스를 끝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코모두스를 시작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쇠퇴일로를 걷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는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집단, 군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군인 황제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정말 수십 년간 정말 많은 황제들이 교체가 됐어요. 어떤 황제는 단 하루만 황제 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전쟁도 끝나고 노예 공급도 멈춰지게 되면서 경제도 서서히 둔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하거나 대여해서 자영농들을 그 땅에 고정을 시키고 부자유 소작인인 콜로누스 라고 부르면서 이용하는 그런 제도를 콜로나투스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라티푼디움은 노예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이라면 이거는 부자유 소작인인 콜로누스를 이용한 그런 대농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태를 걷던 로마를 중흥시킨 2명의 황제. 그동안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별표를 치겠어요. 잘 기억해 놓읍시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제군주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문화를 도입을 하면서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4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황제 2명에 부황제 2명 이렇게 해서 재위계승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방이 잘 됐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도 자기 경쟁자들은 다 물리치고 이제 홀로 황제 위에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트교의 공인, 그러니까 포교를 해도 된다, 믿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설을 인정을 한 것이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수도도 이제 로마가 아닌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서로마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중심을 동쪽으로 옮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두 아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서 동서 로마가 분리가 되게 되죠. 395년.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이 몰려오는 476년 게르만족 용병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황제가 암살당하며 끝나게 되고요. 동로마는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이어지며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특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에 로마 영역이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로마가 있고요. 네. 여기 포에니 전쟁 전의 영역, 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에 불과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는 영국까지도 갔네요. 프랑스 갈리아 지역까지도 갔고요.
옥타비아누스가 군대와 재정을 장악하고 사실상 황제로 군림했어요. 사실상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황제라는 말을 본인이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상 황제였다는 거죠. 원수정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가 오연제 시대로 인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2년 동안 제위에 있었으나 양자를 네르바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면서 이 현명한 황제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을 좋아했던 철인 황제라고 불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는 양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연제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제국이 쇠퇴하는 군인 황제 시대 때는요, 국정이 문란했을 뿐더러 게르만족과 같은 이민족이 계속해서 침입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주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국의 중흥을 두 황제가 시도하게 됐다라는 거. 결국엔 제국은 분리가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로마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네, 로마의 문화가 문제로 나온다면 참 쉬울 거예요. 어떤 어려운 철학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법률,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것을 갖다가 썼다던가 헬레니즘 거를 그대로 썼다던가 하는 부분이 많죠. 법률도 정리를 합니다. 12표법에서 이제 시민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속주와 모든 민족에게 적용하는 만민법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혹은 로마법 대전으로 집대성이 됩니다. 토목과 건축은 아마 사진으로 나온다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콜로세움, 수도교, 판테온 등등요. 문학에는 변호사였던 키케로의 산문,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가 유명합니다. 철학에는 독창적인 것은 없어요. 그 이성적인 삶을 추구했던 스토아 학파의 영향으로 그냥 스토아 철학이 발달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역사에서는 리비우스의 로마사,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있고요. 이제 로마 후기로 가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게르만 민족에게 초점을 맞춘 역사서도 나와요. 그게 바로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라는 역사서고요. 카이사르 역시 자기가 갈리아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거를 전기로 씁니다. 문학적인 소양 역시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과학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동설은 뒤에 나중에 이제 16세기에 가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에 의해서 지동설로 엎어지게 됩니다. 자, 크리스트교를 이어서 정리를 하자면요. 로마 제정이 처음 시작될 때 크리스트교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거였죠. 그래도 계속해서 교세는 확장이 됐었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르면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가 공인이 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퀴니우스 황제가 공동 황제였을 때 합의를 한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 혹시 사료가 나오면 그렇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를 둘러싸고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고요.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니케아 공의회를 콘스탄티누스가 주재를 하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크리스트교가 국교로 선포가 됩니다.